그래서 제가 그 전화도 계속 했어요. 어디 계세요? 뭐 다른 데 계속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여서.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첫 번째, 증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제일 하고 싶고, 베이커리 카페 할 때 주방 공간이 필요해서 베이킹 공간으로 이제 사용할 계획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주방 공간? 네, 맞아요. 주방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바랑 커피 바랑 이제 그 베이커리 진열할 공간이랑, 여기가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신 거죠? 이제 기본적인 공사들만 진행됐어요. 뭐 이제 일반적인 철거랑 뭐 전기 설비까지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 공사랑 그건 아직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도 변경도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용도 변경도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 진행하면서 조금 맡기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걱정이 생기셨고. 네, 맞아요. 인테리어 업자분이랑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용도 변경이 막히니까 이제 약간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는 붕 뜬 게 용도 변경까지 한다고 해서 금액을 다 지급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행되고 있다고 저한테 했거든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냥 저한테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용도 변경 신청서를 넣으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검사 오시고 뭐 하는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했다고 하시니까 이제 어쨌든 간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간 이게 엉망진창이건 뭐건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시작해서 또 수리를 해나가야 여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데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실행을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실행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이라도 바뀐다 싶으면 그냥 올스톱 시켜요.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말을 바꾸면 공사가 들어가면은 이분 이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고 더 알아보고 멈추고 더 알아보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이랑도 연락하고는 있는데 한 번 사기친 사람 네. 안 돌아와요. 마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은 되긴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마음만 아프시고. 그래요? 진짜 그 나쁜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아니면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안 주면 안 준 거예요, 성적서. 아, 그래요? 안 주면 앞으로도 안 줘요. 있으면 진작에 줬겠죠. 안녕하세요,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아상의 출장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장 다녀온 곳은 1년 전에 카페 공사를 맡긴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인데요. 구독자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용도 변경과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셨는데요.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공사비 지급을 너무 빨리 하는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현장에 나와서 진행되는 공사도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자랑도 연락이 잘 되니까 많이 믿으셨다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용도 변경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도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둥 떠버린 상태에서 구독자님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희망을 잃고 맥이 풀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구독자님의 계획은 증축과 용도 변경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단열 규정을 맞춰야 하니 비용이 추가되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불법적인 건물도 철거해야 하고 정화조도 확인해서 용량을 맞춰야 하고,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양성화 작업을 해야 하고, 평수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도 확인해야 되고 등등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구독자님이 번아웃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도 넉넉하면 맡기면 되는데 이미 업자에게 사기를 한번 당한 터라 해결 방법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구독자님과 대화할 때는 구독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찾기 위해 대화를 했었는데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첫 번째, 증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증축되는 면적이 지불되는 노력과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두 번째, 용도 변경 면적을 줄일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카페 자리만 용도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정화조도 양성화 작업만 하면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도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만약 오픈한 카페가 정말 잘 된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쪼록 사기친 업자 생각은 이제 머리에서 지우시고 새로운 출발을 멋지게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끝.